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대구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대구 출신의 천재 화가 이인성 화백, 한국 근대미술사에 큰 발자취를 남긴 그의 작품을 테마로 한 복합 문화공간이 중구에 문을 열었습니다. 지역의 새로운 문화관광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천재 화가 한국의 고갱. 대구 출신의 고 이인성 화백을 지칭할 때 늘 붙는 단어들입니다. 이 화백은 우리나라 근대 미술을 대표하는 화가로 노란 옷을 입은 여인상 등 수많은 걸작을 남겼습니다. 1950년 11월 벌어진 총기 사고로 38살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작품을 테마로 한 복합 문화 공간이 대구 중구에 문을 열었습니다. 이름은 예술 체험 공간 아루스. 아루스는 라틴어로 예술이란 뜻입니다. 1층에 조성된 예술다방은 1937년 이인성 화백이 대구에서 운영하며 예술가들과 교류했던 대구 최초의 다방인 아루스 다방을 모티브로 재구성했습니다. 2층은 화가의 작업 공간을 재현해 구성했고 이 화백의 작품을 시기별, 주제별로 검색해 감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화가 이인성이 37년에 문을 열었던 아루스라는 다방에서 많은 예술인들과 커뮤니티 공간으로 사용했던 그 공간의 의미를 이 공간에 담았습니다. 이 공간에는 아무래도 아루스라는 이름을 차용하다 보니까 이인성의 그림이 이제 많이 있지만 사실 당시 1900 일제강점기에는 이인성뿐만 아니라 많은 예술인들이 숨쉬던 공간이었습니다. 사업비는 총 27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중구는 아루스를 동성로와 양령시를 연결하는 지역 관광의 거점으로 구성한다는 방침입니다. 우리 중구는 앞으로 근대골목과 양령시, 동성로, 지역 상권 등 기존의 관광 자원을 이곳 아루스와 자연스럽게 연결을 해서 지역의 창의적 에너지를 이끄는 문화 관광 허브로 발전시켜 나아가겠습니다. 아루스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되며 골목문화 해설사가 상주해 깊이 있는 해설 프로그램과 중구 관광 안내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국내 유일의 공항산업 전문 전시회가 엑스코에서 처음 열립니다. 26일부터 28일까지 사흘간 개최되는 이 행사에선 31개 관련 기업과 주요 기관들이 공항산업 전반의 핵심 기술과 제품을 선보입니다. 우성문 기자입니다. 국내 유일의 공항산업 전문 전시회인 2025 대한민국 미래공항 엑스포가 엑스코에서 열렸습니다. 올해 처음 열린 이 행사에는 31개 관련 기업과 기관이 참여해 공항산업 전반의 핵심 기술과 제품을 선보입니다. 공항 탑승교, 조류 퇴치, 무인 소방 로봇, 공항 운영 솔루션 등 공항과 관련한 다양한 기술과 제품이 망라됐습니다. 미래 모빌리티인 도심항공교통, UAM 기술력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실물 크기의 항공기 모형과 연구 비행기 등 볼거리도 다양합니다. 대구시는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 사업과 K2 후적지 개발 등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이끌 미래 청사진을 제시합니다. 국내외 공항 전문가들이 참여한 포럼도 열리는데 특히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로 국토 균형 성장을 앞당기는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도 나왔습니다. 사업비가 17조가량 됩니다. 건설하는 원금만 대구시 1년 예산이 11조입니다. 국가가 같이 해주지 않으면 한 발짝도 진행할 수가 없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정부의 책임 있는 역할과 참여, 나아가 정부가 주도하고 지방정부가 협력하는. 국토교통부도 이번 포럼에서 제시된 대구시와 공항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구 경북 이 통합신공항 건설 사업은 대한민국 최초로 민항과 군항이 통합 이전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경험하지 못했던 난이도가 매우 높은 사업입니다. 그러기에 국토부는 본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관계부처, 지자체 등과 긴밀하게 소통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에선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세미나와 국토교통부 항공교통본부 학술 워크숍, 한국시스템 엔지니어링 학회와 한국물류과학기술학회 추계 학술대회도 함께 진행됩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한국의 드라마, 영화, K-팝, 뮤지컬, 우리 문화의 모든 것이 전 세계의 사랑을 받고 있는 지금 대구에서 제작한 오페라도 세계 무대로 속속 진출하고 있는데요. 그 뒤엔 전에 없던 제작 시스템을 구축하고 예술가들을 키워낸 연출진의 오랜 노력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유일 자체 제작 전문극장 대구 오페라 하우스의 정갑균 관장을 만나고 왔습니다. 유네스코 음악창의 도시 대구, 그 중심에 서 있는 대구 오페라 하우스. 지난 8일 23회 대구 국제 오페라 축제를 2만 3천여 명의 관객과 함께 마무리하고 이제 그 결실이 세계 무대로 뻗어나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K-오페라의 브랜드 가치를 만들고 있는 대구 오페라 하우스 정갑균 관장에게 그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바쁘신데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오페라 하우스 관장 정갑균입니다. 감사합니다. 대구 국제 오페라 축제가 올해로 벌써 22번째를 맞았습니다. 이 22번의 축제를 이어오면서 정말 힘든 일도 기쁜 일도 많았을 것 같은데요. 이 대구 국제 오페라 축제가 우리나라에 그리고 왜 대구에 필요한지 좀 궁금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문화예술의 척도를 알기 위해서는 오페라 하우스를 찾아라. 그래서 오페라를 한 편 봐라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이 나라는 이 도시는 이 정도의 어떤 문화 예술의 척도를 지니고 있구나라고 판단을 하게 된답니다. 그래서 축제라고 하면 그 장점을 한데 모아서 말 그대로의 축제적인 분위기 속에서 한 장르의 가장 엑기스가 되는 부분들을 혼합해서 함께 모여서 더불어 축제의 장을 연다라는 그런 엄청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대구 오페라 하우스는 22년 전에 처음으로 대한민국의 유일한 오페라 극장이라는 명칭하에 대구에서 탄생을 했습니다. 지금도 역시 대한민국 유일의 오페라 전문 제작 극장의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오페라를 직접 제작한다는 것, 품이 많이 들 거라는 건 사실 다들 알고 있지만 직접 제작한다는 것에 대한 의미를 일반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잘 모르실 것도 같은데요. 이 제작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한편으로는 산업의 모습으로 하면 저희들은 백화점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네. 백화점 자체 내에서는 물건을 직접 디자인하고 제작하지는 않죠. 그렇죠. 전 세계에서 제작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을 초이스해서 대중들에게 알려서 판매하는 곳이잖아요. 네. 하지만 제작극장이라고 한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공장용의 어떤 무에서 유를 창조를 하고 그로 인해서의 어떤 가치가 발산이 되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컴퍼니 중심 그 다음에 전국에 220개가 넘는 문화예술회관의 복합적인 예술 극장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유통과 이런 부분들이 백화점하고 닮아 있습니다. 어느 브랜드의 가치가 있다라고 해서 우리들은 그 브랜드 가치들을 찾게 되고 공유하게 되잖아요. 오페라와 예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 대구 오페라 하우스의 메이드인 작품이 이제 대구와 대한민국과 전 세계에 통용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을 만들어간다라는 아주 소중한 부분이고요. 네, 마치 우리나라를 이끌고 있는 기업들이 원천 기술을 확보하는 것처럼 예술인들에게 그 기술을 보급하고 이 예술 생태계를 아예 새롭게 만들어가겠다는 이런 소명까지 느껴지는데요. 이번 22회 오페라 축제가 마무리되고 나서도 대구 오페라 하우스에선 시즌 공연, 기획 공연이 계속 이어집니다. 어떤 공연이 이어질지 또 어떤 것들을 준비하고 있는지 말씀 한 번만 해주시죠.
올해 정리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내년 시즌을 위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아주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이 많이 준비가 돼 있고 기획 공연이라든지 또 내년에 23회 대구국제오페라 축제 라인업들이 지금 어느 정도 펼쳐져 나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중에서 한 작품만 소개를 한다면 네. 이제 아시아를 대표할 수 있는 양 오페라 극장이 함께 공동 제작, 공동 배급을 하는 작품을 성사를 시켰습니다. 내년 4월에 저희 대구 오페라 하우스에서 작품을 첫 번째 선보이고요. 베르디의 리골레토를 공동 제작, 공동 배급을 통해서 공연을 성사를 시켰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작품을 제작하는 저희 대구 오페라 하우스와 작품을 함께 완성하는 우리 대구 관객 여러분들이 함께 모여서 정말 예술의 도시, 오페라의 도시, 대구의 가치를 더욱더 발산하고 그로 인해서 얻어지는 감동으로 이 세상이 함께 화문위를 이루고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매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구 우리 오페라 관계자 여러분과 우리 대구 오페라 관객 여러분 감사합니다. 대구 지역 직업계 고등학교의 취업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2025년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 통계를 보면 대구는 올해 2월 기준 67.8%를 기록했습니다. 대구 지역 직업계고 졸업생의 취업률은 전국 평균보다 12.6%포인트 높았고 1년 전과 비교하면 2.5%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대구는 진로 미결정자 비율이 13.6%로 전국에서 가장 낮아 취업과 진로 지원 체계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대구시가 원룸과 아파트 밀집 지역에 있는 부동산 중개사무소 94곳을 대상으로 지도 점검을 벌인 결과 총 10건의 위법 사항을 적발했습니다. 주요 위반 사항은 공인중개사 자격증 개시 위반, 중개대상물 설명 의무 위반 등입니다. 시는 위반 업소에 대해서 등록지 관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했습니다. 또 공인중개사 대구시 지회에 위반 사례를 공유하고 재발 방지를 요청했습니다.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이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 도입에 대해 모렴치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의장은 공직자는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편의를 제공해야 하는 봉사자의 자세로 업무에 임해야 한다며 점심시간에 구군 민원실이 문을 닫는다면 행정의 기본 의미가 멈추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공직자나 공무원이 시민의 편의를 볼모로 자신의 편리를 추구하는 모렴치한 짓을 해서는 안 되며 이를 어기게 된다면 시민들에게 절대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대구시는 강력한 한파가 예상되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4개월간 동절기 취약노인 보호 지원 대책을 본격 추진합니다. 시는 서구에 있는 영랑양로원을 겨울 안심 쉼터로 운영해 긴급 보호가 필요한 어르신에게 1회 최대 15일까지 임시 숙식과 난방을 제공합니다. 또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전담 인력 2천여 명이 취약노인을 대상으로 전화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 안전 여부를 점검합니다. 취약노인 9,500명에게 이불, 전기요, 내일을 지원하고 1,856개 경로당에 한파 쉼터 난방비를 지원하며 결식 우려가 있는 어르신 4,780명에게는 도시락과 밑반찬을 지원합니다. 12월이 코앞입니다. 왠지 누군가와 공연을, 연극 한 편을 보러 가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들죠. 저는 이런 겨울엔 소극장 연극이 좋더라고요. 모든 게 가까이서 들리고 일단 따뜻하니까요. 12월에 열리는 한울림 골목 연극제는 그런 순간을 좋아하는 관객에게 딱 맞는 축제입니다. 대명 공연거리에서 6편의 다른 삶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는데요. 함께 볼까요? 올해 15회를 맞은 한울림 골목연극제는 12월 2일부터 20일까지 매주 화, 수, 금, 토요일 무대가 열립니다. 대구,
구미, 춘천, 광주, 부산에서 연극 문화를 이어가고 있는 6개 극단이 모였는데요. 모든 것이 서울로 몰려가고 있는 오늘 이렇게 지역에서 연극을 이어간다는 게 우리 지역을 누구보다 사랑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장소는 대구 연극 문화의 중심, 대명공연거리에 있는 한울림 소극장입니다. 6작품, 각각의 결이 분명해서 취향 따라 골라보는 재미도 있습니다. 하나씩 소개해드릴게요. 첫 번째 작품은 다음 주 화요일과 수요일에 열립니다. 대구극단 진창이 준비한 청혼소동. 현대 희곡의 아버지 안톤 체호프의 작품답게 시대를 넘는 풍자와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체호프의 대사도 현대적으로 그리고 한국인 성격에 맞게 속도감 있고 박진감 있게 재해석했다는데요. 60분 동안 배우들이 대사를 또박또박 쌓으면서 등장인물들의 마음이 어디로 튈지 따라가야 하는 작품입니다. 관객석과 무대 사이가 가까워서 더 배우의 표정 변화가 잘 보여서 하나도 놓치기 아까울 것 같아요. 1시간 동안 정말 연극에 푹 빠질 수 있을 겁니다. 실직. 듣기만 해도 또 점점 나이를 먹어갈수록 그 무게가 느껴지는 말입니다. 구미 지역 극단 공터다에서 준비한 연극 아빠들의 소꿉놀이는 우리 IMF 때 오락실이나 놀이터에서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던 아버지들의 모습이 그려지는 그런 연극인데요. 이 작품은 그 현실을 무겁게만 보여주진 않습니다. 노련한 실직자와 풋내기 실직자가 소꿉놀이를 하면서 괜찮은 척 하려는 마음이 얼마나 단단해지는지 또 그 마음 뒤에 있는 가족을 향한 책임감이 어떤 건지 관객들이 웃으면서 또 같이 마음속으로 울면서 자연스럽게 따라가게 됩니다. 양복을 입고 집을 나선 아버지들이 지금도 어디선가 시간을 보내고 있을까요? 12월 5일과 6일 금 토요일에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작품은 제목이 피지컬 시어터 하녀들인데요. 피지컬, 움직임이 먼저 말을 겁니다. 사실 연극에서 대사도 중요하고 표정도 중요하지만 가장 눈에 잘 보이고 감정을 가장 잘 표현하는 방법은 움직임이라고 해요. 이 연극은 두 하녀가 주인 마담을 흉내내면서 자기들도 그 자리에 오르고 싶은 욕망을 드러내는 작품인데요. 몸을 쓰는 장면이 많다 보니까 대사, 말보다 느낌이 먼저 전달됩니다. 마치 무용 공연을 보는 것처럼 배우들에게서 눈을 뗄 수 없는 시간일 텐데요. 일부러 무대도 어둡게 연출하고 조명을 배우들에게만 이렇게 쏴서 명확한 동작과 표정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몸으로만 표현하다 보니까 이 계급이라는 주제가 무겁지 않게 하지만 선명하게 다가온다고 하는데요. 춘천의 극단 도모가 준비한 이 공연은 12월 9일과 10일 화수 저녁 7시 반에 무대가 올려집니다. 행인 두부 어떤 건지 아시나요? 일본어로 안닌도후라고도 하는데요. 왜 두부는 아니고 일본 만화 보면 부드럽고 네모난 푸딩 같은 거 있잖아요. 이 달콤하면서 살짝 새콤한 그 맛을 아는 분도 계실 겁니다. 이 작품은 바로 그 맛을 관계에 빗대었습니다. 이 둘이 꼭 붙어서 활짝 웃고 있는 두 사람 부부인데요. 멀리서 보니까 뒤에 박스가 쌓여 있죠. 7년 동안 함께 살며 쌓아온 마음을 정리하는 부부. 집안을 하나씩 정리하다 보면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서운함도 속마음도 조금씩 드러나죠. 큰 사건 없이 두 사람의 대화를 따라가는 작품이라 관객도 마치 그 공간에 같이 앉아 있는 것처럼 달콤하면서도 새콤한 말의 온도를 그대로 느끼게 될 겁니다. 1980년 그날 이렇게만 말해도 가슴이 아프고 찡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12월 16일과 17일 대구에서 1980년과 2025년이 한 무대에서 만나는데요. 주인공은 장인표 상사. 공수부대원으로 45년 전 고향인 금남로에 섰던 한 인물의 이야기입니다. 차마 가족과 친구들 향해 총구를 겨눌 수 없었던 그가 45년이 지나서 공적을 인정해달라고 청원을 넣었다? 어떤 사연이 그를 감싸고 있었는지 그때의 처절한 기억을 배우가 담담하게 말하는 연극입니다. 한 인물의 고백이지만 한 시대를 겪은 많은 이들의 마음이 함께 겹쳐 보일 거예요. 백발이 된 노년에 첫사랑을 다시 만난다면 어떨까요? 그런데 폐지를 줍고 빈병을 주우며 각자의 삶을 벼터온 두 사람이 만난다면요. 세상의 기준으로는 로맨틱하진 않지만 이 두 사람 추운 밤 골목을 걸으면서 흐릿해진 기억을 하나씩 되짚습니다. 누구에게나 로맨스가 있다. 배우 2명이 거의 전부를 이끌어가는 공연이라 관객이라는 생각보단 거리에서 이 로맨스를 구경하는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일 것 같은데요. 12월 19일과 20일 크리스마스가 얼마 안 남은 이때 집에 돌아갈 땐 여러분에게도 로맨스가 있을까요?
대구엔 대명 공연거리가 있는 것처럼 다른 지역에도 이렇게 지역 연극을 이끌어가는 지켜온 극단들이 있고 이렇게 12월에 다 같이 대구를 찾아온 건데요. 소극장 연극은 특히 어디서 보는지 어떤 사람들과 보는지에 따라서 느낌이 정말 다른 것 같아요. 너무 가까이서 보다 보니까 무대나 배우의 작은 한 가지만 달라져도 크게 느껴질 텐데요. 이 연극을 각각의 원래 지역에서도 하고 있을 겁니다. 다음엔 여행 갔을 때 그 지역의 소극장에서 연극 한 편 보는 것도 정말 새롭고 재밌을 것 같아요. 우선 12월에 이 한울림 골목 연극제 먼저 보고요. 문화 속속은 다음 주에도 마음에 쏙 드는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서구보건소가 65세 이상 무료 결핵검진 홍보를 위해 벽걸이 달력 2,000부를 제작해 배부합니다. 달력은 큰 숫자를 사용해 고령층이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디자인됐으며 서구보건소에서 결핵검진을 받은 주민에게 선착순 배부합니다. 중구청이 내년 2월까지 국채보상운동 기념공원과 동인청사 주변 등 주요 지점에 경관 조명을 설치해 운영합니다. 조명은 눈 결정과 별, 종 형태의 오브제 조명과 은하수 조명 등 다양한 디자인으로 구성됐습니다. 달서구가 친환경 수세미 나눔 사업을 추진합니다. 주민과 재능기부 봉사자 40여 명이 직접 만든 친환경 수세미를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했습니다. 달성군 현풍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이른바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을 통해 겨울이불 80채를 어려운 이웃들에게 직접 전달했습니다. 단순히 물품 전달에 그치지 않고 안부를 확인하며 지역사회의 온정을 나눴습니다. BTV 뉴스는 뉴스 홈페이지에서도 바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